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체계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의 무결성이나 또 투명성, 보안성 등을 보장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ISO 27001이요. 27001에서 밑에 써 있습니다. 보자주세요. 27001에서 원래 나왔었고요. 제가 이제 아이사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저희 나라에도 IBM이나 애플의 기계가 들어오면서 약 40년 전쯤에 우리가 이제 6.25를 겪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이 협회가 한국에도 생겼어요. 거기서는 무엇을 하냐? 이 정보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통제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고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변하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뭐 정보보호 관리 체계예요. 보통 품질을 관리하면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누가 관리할 거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관리하듯이 정보 시스템 이 데이터들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기 위한 피지컬한 물리적 보안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거기 안에 시스템이나 유지 보수를 하게 되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책을 하나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 운영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체계를 갖춰서 점검을 할 거야?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중에 또 법이 바뀌거나 데이터가 바뀌거나 사회가 바뀌면 룰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고 이럴 때 이걸 계속 순환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고 데이터도 옛날 데이터들은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우리 호적 떼어서 그죠? 저는 광주이십니다. 중요했는데 지금 보험 들 때나 개인정보 할 때나 은행에 가서는 광주이씨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건 내 머릿속에만 있고 우리 아버님 세대만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 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의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도 법으로 정하긴 해요. 정하긴 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강하게 관리를 합니다. 왜 강하게 관리를 하냐? 우리나라가 IT가 더 발달했고요. IT가 똑똑하신 분들 금방 많잖아요. 그분들이 훨씬 더 해킹도 많이 해요. 다른 나라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인터넷이 제일 빨라. 그 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만들겠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인공지능을 강의하려면 외국에서 만들어서 챗봇도 쓰고 막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하고 있고 카카오가 하고 있고 그죠? SK가 있고 LG도 하고 있고 또 만들어요. 그 뭐가 있으니까 만드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만든 거거든요.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여기 안에 이제 다 이론들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정보통신망법에 연매출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 비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전자금융법에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는 업자들은 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ISMS를 다 갖춰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게임사나 이커머스도 우리 G마켓이나 플랫폼들 많죠. 그런 기업들도 이런 인증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 ISMS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분야를
16개로 나눠놨고요. 거기에 핵심되는 것들이 쫙 있습니다. 결국에 조직을 갖춰놓고 룰을 정하고 피지컬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구축해놓은 시스템들을 계속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고에 대응하는. 뭐 핵심은 딱 그거라고 보면 돼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저거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대표님도 ISMS 관련돼서는 일단은 인증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도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SO 27100에 관련된 거가 약 14개 분야 114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다시 16개 분야 64개로 나눠져 있고 주요한 내용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조직 갖춰놓고, 그 다음에 룰을 만들어 놓고,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고하려면 보안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요. 조기 다음 장에는 죄송합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한꺼번에 ISO 27001로 해서 룰을 정해놓고 그걸 지키기로 하자. 또 아니면 개인정보법은 GDPR이라는 걸로 해서 유럽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루기로 하자. 왜냐하면 나의 신체 정보나 개인정보들이 막 관리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유럽 전체 또는 미국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놓는데, 우리나라는 각각 법이 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중요한 핵심들만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 이산금 금융거래 탐지하고 AMM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인증 절차는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위험 관리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그다음 운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내부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증 심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왜냐면 한 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증 심사가 해마다 또 내지는 3년마다 주기로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들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다 나와 있고요. 핵심되는 포인트들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보안 정책이 있죠. 정책을 정해서 그걸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ISO 2001년도, 2013년도 판하고 2022년도 판하고 바뀐 거를 보면 뭐냐? 삭제했을 때. 데이터를 낼 걸 삭제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삭제하는 게 정말 지워졌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건가까지 포함이 돼서 이번에 보면 보안 정책 프로세스 수립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물리적으로 아까 제가 여기 A동이 12층하고 B동이 15층 가봤는데, 앞에 가면 CCTV 딱 있어요. 여기 카메라 딱 찍으면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제가 찍혀서 로그에 담겼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CCTV를 포함해서 물리적인 여러 가지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출입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방문했는지 이런 것들도 ISMS가 구축이 다 된 상태면, 이제 지금은 오늘은 오픈에 문을 열어놨는데 그걸 다 기록을 관리해서 철저하게 물리적으로도 보안이 통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머리가 제일 아픈 거죠. 기술적으로 암호화도 해야 되고 방화벽이 뭔지 모르니까 방화벽도 해야 되고 이제 뭐 디도스 공격에도 방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 안에 기술적 보안 안에 아까 얘기했던 AML이나 자금 세탁 방지법에 해당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누가 했다. 뭐 누군가 아까 대표님도 얘기하시는데 임창정이가 뭐 비슷한 거 자금 세탁법 관련돼서 돌려서 뭐 움직이고 막 했다는데 그게 이제 AML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 사고에 대해서 바로 그 전에도 한 10년 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뭐 난리가 났었죠. 법적으로 문제가 났고요. 제가 직접 겪었던 것 중에 이제 칼텍스의 회원 정보들이 역삼동에서 USB에 탈취가 돼갖고 돌아다니는 고액 정보들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어찌됐든 규칙적으로 아까 운영도 해야 되고 점검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고 내부 교육도 해야 되고 물리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1, 2, 3, 4에 해당되는 것들이 방어가 다 될 거고 대비책이 제공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AML이라고 자금 세탁 방지법인데 아무래도 자산이잖아요. 자산 요새 비트코인으로다가 뭐 돈을 글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다가 그걸 또 딴 사람한테 팔고 현금을 받으면 기록이 안 남죠.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비정상 거래인지 아닌지 해당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고 가장 자산 관련된 거래를 하려면 이거는 이제 국제법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돈이 이제 자금 세탁되면 안 되니까 자금 돈이면 괜찮은데 몇백억 몇 조가 세탁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고 공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이제 쭉 하게 하는 거죠. 여기 안에 기능들은 주로 거래는 저겁니다.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국제 금융센터에다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거래 현금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또 그것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록들을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능들은 뭐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굳이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안에 고객 확인 제도라든지 거래 정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고객 현금 거래 정보나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도 가상 거래를 한다고 해서 금융 거래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본법들은 다 기존에 금융업을 하는 은행들이 국회에 로비를 해서 저 금융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만들어놨죠. 엄청 이 돈이 많이 듭니다. CCTV 다른 것도 관리해야 되는 거고 AML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을 다 갖추는 것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어찌됐든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러한 금융법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변할 겁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이터들도 오류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서 잘못 가동이 되면 안 되듯이 그런 데이터들도 이런 쪽에 금융관리는 아니지만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법으로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신 것 같은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이게 법까지 이게 필요한가요? 왜 법까지 필요할까요? 뭐 인터넷 빠르고 뭐 IT 회사들 많고 그런 걸 상황 항상 바뀌니까 이게 법규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시스템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뭐 법으로 안 해놔도 금융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국제금융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국내법이 아니더라도 국내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ISO 27002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죠? 거기에는 금융거래법만 만족하면 되겠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고객이 넘어가고 피해가 커지고, 요번에 위메프 같은 피해들도 분명히 이런 시스템을, 그죠? 거래가 좀 이상한 유무가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이게 신고가 됐으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저렇게 금융법을 점점 우리나라는 강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기존 사업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다른 사업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강하게 만드는 로비 형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위메프나 금융사고가 자꾸 나면 그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씩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이 점점점 강해지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어렵지만 어떻게든 우리 여기는 지금 갖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거에 좀 일단 네. 뭔가 듣기에는 한국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좀 갖춰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네. 좀 다른 유럽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나랑 좀 다른 부분이 다른 게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다른 데서 통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거의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에 이런 법이 있을까요? 아니,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네. 통신도 안 되는데 이거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 통신이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합니다. 유럽의 GDPS보다 훨씬 더, GDPR보다 저희가 훨씬 강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를 이미 우리 많이 겪으니까. 걔네들은 뭐, 아니, 우리나라는 겪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겪는 것 같아요. 일본도 이 정도 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네트워크도 지금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 한 10년 정도 인터넷을 뒤졌다고 보시면 돼요. 빠른 데만 빠르지 시골 가면 안 터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산에 다녀도 다 터져서 통화하시잖아요. 유튜브 다 보면서 등산을 하시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AI나 연구할 때 저도 질문 드리고 죄송한데 AI나 이런 걸 할 때 정보 쓸 수 있는 좀 어떤 데이터가 있어 정보를 이런 걸 쓰면 안 돼, 이런 식 쓰면 안 돼, 이런 질문도 무죄를 하잖아요. 제가 GDPR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내부의 AI 거의 못 만드는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관리에 관련돼서는 그런데 AI 엔진을 만드는데 개인정보를 쓰지 말라는 게 법은 없어요. 이 법에 그걸 잘 지금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이 형식법입니다. 뭘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개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라고 돼 있습니다. 피해가 뭔지를 안 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 이거를 가지고서 다른 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의 생체 정보를 갖다가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이게 아니고 여기에 쓰지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좀 다른 거예요. 법이 달라. 그러니까 여기가 더 강하긴 한데 쓰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쓰지 못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금융법 관련돼서는 그것보다 좀 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가지는 것도 좀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한글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미 다 그냥 MS 모르시는 분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기사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얘가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조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정부 시스템 다 한글로 쓰고 있어요. 구글이 다른 나라는 다 구글의 검색 기능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1등이죠. 2위가 구글, 3위가 다음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 자체에 가진 데이터는 많고, 그죠? 동양 관련돼서는 또 유럽하고 다르게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테스트합니다. 통신이 빠르니까 우리도 빨리 체크하죠.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하시라고 일어나시고 네, 교수님. 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 질문하셔도 되고